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지금 시간은 ESG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일단 사실 이게 이제 부음이 돼서 피부로 와닿기 시작한 게 2021년이에요. 그 작년부터 이게 조금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거고, 사실 그 전부터 2005년, 2007년부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오긴 했으나 이번에 그 코비드19 때문에 이거 팬데믹 때문에 이게 확 와닿게 되고 이거에 대한 이제 속도가 되게 이제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작년부터 이제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전문가 가정하고 이제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쪽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세무사님 다른 것보다 저희가 사실은 저희 세무사 합격하고 난 뒤에 그때 저 2005년도에 제가 합격을 했는데, 그때도 어떤 일이냐고, 저희 같은 경우 재무사들, 다른 전문사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장이라는 베이스가 있잖아요. 그죠? 기장이라는 베이스가 있어서 이렇게 꼬박꼬박 나올 수 있는 거에 대한 메리트가 크다라고 생각했고, 그렇지만 그때도만 하더라도 2005년도만 하더라도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기장으로는 안 된다. 그죠? 기장으로 안 된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임대료라든지 직원급여는 올라가는데 사실 기장은 안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도 다른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영업 능력 그 범위를 넓혀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때 얘기된 게 국제조세, 그죠? 재산세제 뭐 이렇게 많이 됐어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아마 새로 하신 분들은 세무사 기장 외에도 다른 영역으로 하면 국제조세, 재산세제, 뭐 법인 컨설팅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국제조세는 제가 대학원 가서, 대학원 이제 그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을 갔거든요. 그때 이제 그 교수님이 국제조세 전문가셨어요. 그래서 뭐 김현장에 있으시는 변호사님이셨는데, 저도 국제조세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엄청난 창조를 줬어요. 왜? 너무 이게 시장이 협소하고 이제 국제조세 할 정도 되면 이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회계사가, 변호사가 하기도 좁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무사가 하긴 힘들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해서 엄청 상처를 받았는 적이 있는데, 요즘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산세를 모르면 안 되고, 상속증여 당연히 저희가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죠? 리스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 수수료 받고 난 뒤에 나중에 가산세가 더 클 수 있는, 그죠? 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내가 그때 그걸 관리를 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리스크 차원에서는 함부로, 그죠?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좀 부담스러운 게 맞고, 법인 컨설팅 쪽으로 가면 사실은 비전문가 분들이 더 활발하게 우리 거래처 법인 컨설팅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죠? 하루에도 몇 번씩 뭐다 전화 가지고 저기 어떤 뭐 경영 컨설팅에서 나와서 뭐 재무 상태표 달라고 하는데 줘도 돼요?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지금까지 마이크 안 썼나요? 그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저희 세무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게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중에 제가 ESG 관련해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너무 생소하고, 이거 뭐 학계에서나 아니면 다른 데서나 하지 우리 뭐 중소기업 정도, 중견기업에서 와닿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강의를 하면서 강의 준비도 하고, 아직은 저도 뭐 사실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솔직하게 제가 이때까지 바라본 ESG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우리 세무사님 생각하실 때 비전이 있는지, 그죠?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저희와 같이 한번 가고 싶은 마음에서 이제 준비한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ESG 관련해서 이제 제일 먼저 한번 보면,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이게 세계 경제 흐름을 그냥 듣는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거시적으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미시적으로 우리 중소기업 쪽으로 한번 이제 접근하는 방법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수지로움이라든가 이제 헬스는 상승.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죠? 우리 기장 거래처 좋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요 기장 거래처라든지 제가 요즘에 코로나로 느낀 게 뭐냐면, 거래처가 살아남아야지 나도 계속 살아남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 그냥 그냥 이제까지 널 회사는 여전히 있고 나는 그냥 기장년을 받겠지라는 게 아니고 이 회사의 존폐를 가를 수 있는 흐름에 우리가 당연히 회사를 가장 잘 알고 이 회사한테 그죠? 이런 식으로 비전이 바뀌고 있다, 흐름이 바뀌고 있으니까 준비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어느 자격사보다도 저희라는 거예요. 그죠? 회사 대표님한테 대표님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리고 대표님이 회사가 이렇게 대기업에서 우리가 요구하는데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고 했을 때 1년에 한 번 만나는 회계사님, 그죠? 건수 생겨야 되는 변호사님 보다는 저희가 계속 기장해오고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는 저희야말로 이 흐름에서 이 거래처를 살릴 수 있다는, 그죠? 조금은 좀 비장한 마음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으로 인한 지구 환경 오염인데요. 수질오염이라든지 해수면 상선열, 미세먼지라든지 쓰레기 대란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이거는 몇십 년 전부터 100년 전부터도 이 말은 나왔어요. 그죠? 나왔는데 이게 몸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거 우리 얘기야 라고 한 게 아마 코로나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수질오염이고 저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요즘에 뭐 젊으신 분들이 결혼도 안 하신다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환경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가서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내 세대가 끝나기 전에 또는 우리 다음 세대에서도 바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수면이 상승한데 또 어떤 분이 어떤 회사가 금융기관이 그죠? 부동산을 보고 대출을 해줬는데 해수면이 상승해서 묻혀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대출할 때 이 지역이 해수면으로 인해서 묻힐 수 있는 가능성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이 그냥 수질오염 관련해서 뭐 잘해야지 이런 거 있으면 안 되지가 하는 거 바로 직접적으로 우리 세대라는 느낌으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탄소, 그죠? 탄소 배출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 그죠?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이 들으시고 지금 어떻게 느낌으로 뭐냐면 이제 한 100년, 200년, 300년 후에 우리가 아니고 우리 세대 또는 우리 애기 세대에서도 지구가 망가져가지고 우리 삶에 바로 다가올 수 있겠구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시면요, 이런 게 소비 활동에도 영향이 된다는 거, 소비 활동.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보세요. 내가 소비를 하는데, 이제는 이게 가격이 좋아. 나 이게 마음에 들어. 이런 걸로 소비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친환경적이야? 그리고 내가 이거를 사용했을 때, 그죠? 이 제품을 사용하는데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직원들한테 너무 가혹한 회사야? 아니면 직원들의 복지를 잘 유지하고 있는 회사야? 그죠? 그걸 보고 소비를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는 무조건 돈 벌어가지고 주주 배당만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어떻게 회사가 같이 살아가는 의미에서 타인을 돕는, 그죠? 그렇게 내가 또르고 소비를 하면서 이런 거 있으죠? 이런 거 아시죠? 커피 한 잔 마시면 1달러가 기부가 돼요. 그럼 내가 커피 하나를 마시면 왠지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타인을 돕는, 내가 소비를 하고는 있지만 내 소비가 타인한테 도움이 되구나 라는 걸 생각하고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 문제점을 해결하고 빈곤, 가난한 이웃을 도울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커피 콩 만드는, 그죠? 얼마나 솔직히 원료가 너무 지금 그쪽에서는 우리가 마시는 게 뭐 5,000원, 6,000원인데도 불구하고 원료로 제공하고 있는 그쪽은 너무 열악하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뭐 루아 커피라고 해가지고, 그치? 커피 맛은 좀 좋은데 애한테 억지로 커피콩을 먹여. 그죠? 그러면 억지로 해가지고 막 다른 아니면 다른 동물에까지 먹여가지고 그 커피를 먹는다고 했을 때, 마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의 효용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소비를 할 때도 가성비만 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냥 절약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이 소비로 인해서 환경을 살릴 수 있느냐.
타인을 도울 수 있느냐까지도 생각을 하는 소비를 하는, 그죠? 사회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착한 소비를 실천하는 소비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했을 때 점점 그 숫자는 내가 소비를 함으로 인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이제 소비하는 경향이 되고, 내가 동참할 의향이 있냐라고 했을 때 동참할 의향이 커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러면 일단 이렇게 소비자가 변하고 있으니 그걸 제공하고 있는 회사도, 그죠? 이걸 충분히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충분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그죠?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소비 활동 관련해서 기업 활동 변화도 생기는데, 근데 이거 관련해서 보시면, 자, 보세요. 오늘 그 이제 소비 활동에서 한번 보시면, 업사이클이나 제로 웨이스트라든가 친환경 배송이라든가 리퍼브라든가 클린 뷰티라든가 컨셔스 패션, 코즈 마케팅, 미닝아웃에서, 자, 우리 세무사님들 들어본 적이 있는 게 적어도 3개 이상이다 하시는 분. 요게 이제 친환경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소비하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게 지금적으로 이제 우리 뭐 MZ 세대라든지 이쪽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분이 많아요. 그죠? 그러면 요 중에서 적어도 3개 이상 들어보셨다. 그죠? 근데 상당수 여러분 어떻게 실질적으로는 이게 이제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거래처도 그냥 제품을 만들고 원가만 싸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 한번 보면 업사이클링은, 그죠? 업사이클링은 그거래요. 이제 우리가 재활용을 하는데 재활용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을 창출하는 거. 천막 같은 거, 이런 거 천막 가지고 가방을 만든다든지, 그죠? 새로운 전제 살품을 만드는 거고, 제로 웨이스트 같은 거는 노 플라스틱이라고 해가지고, 그죠? 플라스틱을 안 쓰는, 그죠? 아예, 우리 폐기물 이런 게 안 나오도록 하는 거고, 프리사이클링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보시면, 프리사이클 친환경 배송이라고 해서 제가 배송되는, 그죠? 관련해서 이제 프리사이클링이라고 해가지고 환경되는 배송되고 오는 그 과정까지도, 그죠?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막 이제 산다고. 리퍼버는 반품된 거를 사용하는 거. 크림 뷰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화장품에 유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그죠? 자연 그걸로만 뷰티하는 거고, 그죠? 컨셔스 패션 같은 거라든지 코즈 마케팅이라든지 미닝아웃인데요. 사실은 저도 이거 잘 찾아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컨닝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열심히 찾아봤는데, 여러분도 사실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시겠죠? 아세요?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제가 그냥 컨닝 좀 할게요. 어제 열심히 찾아가지고 외웠으나, 그죠? 제가 그래도 한 번쯤은 여러분이 이런 거에서 MZ나 이런 데서는 틀림없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이 보면 친환경은요, 구입 전부터 폐기물이 안 생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텀블러를 사용한다든지 장바구니 같은 거 사용한 거,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반품은 여러분 리퍼블 아실 거예요. 반품된 거 다시 사용하시는 거고, 컨셔스 패션이라는 건 뭐냐면 지구를 살리는 착한 패션이래요. 지구를 살리는 착한 패션이라서 어떻게 하면 조금 있어 나오는데요. 플라스틱으로 그 섬유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옷을 입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다시 한번 생긴 거가 다시 생기진 않을 거 아니에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가. 그래서 그런 거고, 코즈 마케팅은 이제 착한 마케팅. 그죠? 그랬을 때 이런 거래요. 어떻게 가성비보다는 내가 코즈 마케팅 같은 경우가 일종의 이제 코즈 마케팅. 착한 소비를 하는 이유에 이제 명분을 하는데, 기업의 이익이라든가 내가 이 가성비가 싼 게 아니고, 이 회사가 만약에 좋은 일을 하고 있으면, 아니면 좋은 원재료를 쓰고 있으면 내가 조금 더 비싸더라도 그걸 사겠다라는 거, 그죠? 사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미닝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래요. 미닝아웃은 우리의 이제 커밍아웃 같이, 그죠? 내 소신을 밝혀가지고, 나는 이런 신념에 의해서 소비를 한다. 일단 불매운동. 그래서 나는 이런 의해서 이 회사 작품은 안 살 거야. 살 거야. 하는 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미닝아웃 하는, 커밍아웃 같이 이제 우리 소비에 있어서도 내 소신을 정확하게 밝혀서
이제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요렇게 있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저희 지금 찾아보면서 저희 신랑한테도 물어봤는데 잘 모르더라고요.